최성욱의 지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원서 시즌이어서 특정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한 지 한 2년 됐나? 2년 만에 이제 기업별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좀 하다 보면 와, 기업별로 묻는 게 좀 비슷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 강의 영상 중에 역량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소서 문항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고, 자기소개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예고한 바와 같이 현대카드 커머셜, 뭐 이쪽에 2024년 하반기 채용 공고 같이 보고 한번 자소서 문항 분석을 좀 하면서 어떤 플로우로 잡을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현대카드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뽑죠. 같이 뽑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머셜은 이제 금융 쪽이에요. 금융 쪽. 그래서 뭐 리스라든지 활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관하는, 이제 수수료를 먹고 뭐 이자를 받고 뭐 이런 이제 금융 계열이고요. 카드도 사실 금융권이죠. 그래서 근데 또 현대카드는 여러분들이 워낙 문화 이벤트나 그 이제 회장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아시는데, 어쨌든 이건 금융권입니다. 자, 보시면 채용 공고, 저 자소서 쓰기 전에는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채용 공고 분석을 해야 되죠. 흔히 얘기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분석하는 게 취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꼼꼼히 좀 읽어볼게요. 제너럴 직군으로 뽑아요, 이번에. 아, 그리고 마감 일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오늘 제가 다룰 회사 두 개 다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끝낸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정말 주의하시고요. 계속 갈게요. 제너럴 직구는 현대카드 커머셜의 카드 상품 기획, 금융상품 영업, 재경, 리스크, 경영 지원, 브랜드 등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비정형적이며 범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배치 직무 및 부서는 입사 후 잡셀링 앤 잡페어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게 잡셀링이 막 우리 부서는 이런 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셀링하는 거예요. 우리 직무를. 그리고 잡페어는 막 박람회처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장이 열리면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 괜찮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시스템이요. 느낌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너럴 직무 보면 세부 직무가 카드 상품 기획입니다. 이런 걸 꼼꼼히 읽으셔야죠. 카드 상품별 기획, 마케팅, 운영 및 퍼포먼스 관리. 자, 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직무 문항이 있거든요. 자소서에. 그래서 카드 상품 기획이라고 하면 이 상품 기획이란 말이에요. 이 상품을 말 그대로 기획하는 건데 카드 상품입니다. 뭐 카드 상품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현대카드만의 특징이 뭘까? 예를 들면 롯데카드나 신한카드랑 다른 현대카드만의 뭐 어떤 그런 뭔가 새로운 건 뭘까? 그리고 그중에서 요즘 잘 나가는 카드의 종류는 뭘까? 포인트 제도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혜택은 뭐가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거 조사해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라고 불리는. 자, 어찌됐든 카드 상품별 기획, 마케팅 운영 및 퍼포먼스 관리, PLCC 신규 딜 발굴 제안 및 사업 전략 방향 수립.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제휴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신규 페이머스 모델 기획 개발 및 간편 결제 서비스 구도화. 그래서 카드 상품 관련해 가지고 뭐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까지. 금융 상품 영업. 카드 금융 상품이 있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마케팅 전략 기획, 산업재 금융 상품 전략 수립, 상용차나 건설 장비 뭐 리스라든지 활부, 영업 기획 및 관리, 기업 금융 상품, 자금 조달 및 금융 솔루션 기획 및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재무 경영 관리. 요거는 이제 경영 지원 영역이죠. 자금 계획 수립 및 조달, 기업 신용 등급 및 투자자 관리. 그리고 이거 뭐 흔히 얘기하는 자금 쪽이고요.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표 관리, KPI 관리, 전사 업무 효율화 영역, 뭐 BPR이라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나 개선 과제 수행하고. 리스크랑 그다음에 컬렉션 그래가지고 손실 예측 모형 기획 및 운영 리스크 매니징 쪽이죠. 연체 고객 속성별 회수 전략 수립 그래서 채권 추심 경영 지원 교육 채용 평가 그리고 현대카드 커머셜만의 개성 기업 문화 조성 브랜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리미엄 마케팅 스페이스 컬처 마케팅. 여러분들이 이쪽에만 좀 치우쳐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뽑는다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온 거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있을 거예요. 역량이 있을 텐데 경험을 중심으로 이걸 잘할 것 같다는 영역을 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세부 직무를 찾아야지 직무에 맞춰서 자소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작업을 할게요. 하시고 두 번째 인재상 여러분들 많이 뭐라 그러는데 인재상 여기는 없어요. 인재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스펙, 경제경영 전공자 또는 구민권 경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만의 강점과 열정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현대카드 커머셜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합니다. 성적 제출은 필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해외대 출신자도 제출해야 돼요. 하고 온라인 필기시험이 뭔가요? 인적성이죠. 인적성이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잡셀링이랑 잡페어 이런 것들 이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카드랑 커머셜 쓸 때 꼭 봐야 되는 지금 채용 공고에는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을 들어간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채용 사이트거든요. 가면 여기 직무 소개, HR 콘텐츠에 직무 소개라는 게 있어요. 직무 소개라는 게 보면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 공고만 보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이것까지 읽은 다음에 시작하십시오. 자소서. 그래야지 여러분들과의 연결고리 있는 직무를 그런 게 연결고리가 많은 거를 좀 찾아낼수록 그 직무를 지원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격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자소서 3번 문항인가가 직무 문항이라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럼 자소서 문항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소서 문항을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면접이다 생각을 하자. 면접이다 생각을 하자. 뭔가 있어 보이려고 뭔가 거창하게 쓰려고 하면 뼈대가 안 잡혀요. 그냥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쓸 때보다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지원동기나 포부를 쓰려면은 그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산업기업 직무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떤 논리 구조로 만들 건지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쓸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해놓은 것처럼 문항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어떤 나의 소재, 과거 경험을 어느 문항에다가 이제 매칭시킬 건지 이 전략부터 짜셔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자소서닷컴 딱 펼쳐놓고 2번도 안 보고 1번부터 막 쓰기 시작하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100점 100패죠. 네. 자, 그럼 분석 갑시다. 1번.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건 대놓고 비유법을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넌 누구니? 너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뭐니? 어떤 단어 하나로 나를 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같은 그런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릴 수 있게 또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뭔가 흔히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뭐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사물이 아니라 뭐 저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바로 뭐 그거죠. 그, 최강의 꼼꼼쟁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형용사나 이런 이제 역량 키워드로 좀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재밌게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독성도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재무 영역을 쓴다면 영혼도 빠뜨리지 않는 꼼꼼쟁이. 이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해서 저는 꼼꼼함입니다.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함입니다. 이건 너무 흔하거든.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뭐 이런 건 너무 재미없잖아. 바로 그런 건 아웃되거든요.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를 쓰든 해서 뭔가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좀 드러나게 키워드를 제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끊어 읽을게요. 포인트만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 해당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자, 근데 일단 글자 수는 무시하고 일단 뼈대 잡읍시다. 아셨죠? 자소 쓸 때. 그리고 이 문항 팁 제가 써놨는데 이거 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컨셉은 뭔지 이게 역량 이론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제 강의 오랫동안 들은 친구 여기 AK, APS님이나 이런 분들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셀프 컨셉 KSA, 그러니까 Knowledge, Skill, Attitude 중에 Attitude를 이루는 게 셀프 컨셉, 뭐죠? 그 다음에 캐릭터, 밸류, 그 다음에 모티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셀프 컨셉, 내가 인지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캐릭터랑 혹은 밸류, 가치관이 있다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문항이에요. 그 문항. 그리고 경험 중심으로 근거를 서술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하라? 면접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두 갈씩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줄이는 건 나중에 합시다. 500자라 빡세요, 솔직히. 500자로 줄이려면 진짜 핵심만 딱 담아야 되거든요. 자, 자신을 이제 면접이라고 이제 빙의해 보시죠. 여러분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면접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저라면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키워드는 결국 따뜻함이라는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재수없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따뜻하다는 평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생긴 것도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저와 대화를 하면 따뜻함을 느끼고 그 불안한 그런 취준 상황에서도 저와 대화를 하면 조금은 위로를 받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저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취업지원팀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 어느 날 이제 맥주를 한잔 하고 집에 가는데 취준생들이 취준생의 글을 학교 커뮤니티에서 읽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선 장문의 편지 중에 이런 편지를 썼더니만 이 친구들이 너무나 위로가 됐고 다시 동력을 얻었다는 꿈을 이렇게 그 댓글이 달렸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나를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위로를 전하는 따뜻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500자 되는 거지 뭐. 어때요?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줄줄줄 말하니까 자소서 벌써 한 문항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는 자꾸 최근에 뭐 트렌드라 하면서 직무 역량 중심의 서술을 해라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관, 태도, 셀프 컨셉, 캐릭터 뭐든지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 3번 문항을 봅시다. 3번 문항이 이제 전체 문항을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3번 문항이 직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골적으로 직무에 대한 핵심 역량과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역량을 발전시키기 노력한 경험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직무 문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전체를 펼쳐놓고 균형을 잡으라 그랬죠. 그럼 3번은 무조건 직무 역량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2번은 뭡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은 경험. 그럼 요거는 약간 소재, 조금 이제 만약에 1번을 제가 한 것처럼 약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불리는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조직핀 그런 느낌으로 서술을 한다면 2번에는 소재 자체를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가지고 뭔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만약 마케팅 상품 기획 쪽으로 했다면은 뭐 뭔가를 기획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제품군이나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 본 경험이 학회에서 있다. 아니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그런 걸 했다. 그러면 2번이 그런 소재가 들어가는 거고 3번에는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하니까 제일 센 게 뭡니까? 인턴십이잖아. 만약에 내가 마케팅 인턴십을 하면서 막 시장 조사를 했어.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1번에는 나의 태도 역량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 한 2개 정도는 소재 자체가 직무와 핏한 거 이렇게 세 문항이면 하나는 그냥 가치관이나 태도, 소프트 스킬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날 표현할 수 있는 성격 아니면 가치관, 태도 뭐 이런 것들 편하게 한번 생각하고 세련되게 한번 쫙 그냥 막 써요. 그러면 초안이 잡혀. 그리고 2번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읽을게요.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소서 분석할 때는요. 이 단어 하나하나 쪼개야 됩니다. 왜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인사팀에서 만들어낼 때 그 역량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는. 그러면 거기서 이 단어 하나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을 잘해야 돼. 스스로예요.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야. 스스로. 그쵸?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 그쵸? 도전적인 챌린저블한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 목표야. 그쵸? 되게 어려운 목표. 그래서 스스로 되게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은 열정이란 키워드 패션 나왔어요. 열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정 뭐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밤을 새가지고 뭔가를 막 쫙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달성을 했냐 안 했냐는 여기 나오진 않아. 그렇죠? 그럼 달성한 경험을 써도 되는 거고 달성을 못한 경험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열정을 쏟은 다음엔 항상 사람은 성장하게 되세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해 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과거 중에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안 될 것 같은 챌린저블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진짜 밤새면서 뭘 해본 건 없나?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 항상 자소서의 시작이라 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스로 목표 설정, 달성하기 위한 열정, 그때 감정, 생각, 느낌, 의미 이런 거를 막 담아서 왜냐면 내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의미가 들어가야 여러분들 차별화가 돼요. 되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요즘 되게 중요한 자소서의 키워드는 요즘 트렌드는 차별성과 진정성이거든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서술을 해봐요. 이 흐름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서술이 될 겁니다. 이것도 면접이라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보여주면 되니까. 단 2번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소재 자체가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분들이 타겟팅하는 직무와 연관된 소재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의 핵심 역량과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여기서는 핵심 역량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일은 그러니까 취업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따뜻함이라고 학생들을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석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리서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직무 이해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런 직무 기술서를 보고 내가 지금 현대카드 혹은 커머셜에 지원을 할 때 이 직무, 카드사의 아까 제가 산업기업 직무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카드사의 특징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커머셜의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잘해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선정을 했다. 그리고 나도 이걸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인턴십을 하면서 블라블라 혹은 학회를 하면서 블라블라 이런 직무 관련된 커리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들 자격증 뭐 이런 게 아니라 경험. 그래서 이 문항은 뭡니까? 직무 이해도와 직무를 분석을 하다 보면 카드사라는 특징, 산업기업 직무 분석 다 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핵심 역량을 뽑아내고 그걸 내가 가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직무 지원 동기, 그렇죠? 그걸 내가 가져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700자예요. 요건 한 200자가 길죠.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야 돼요. 현대카드 잡소서는 세 문항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핵심을 담아서 잘 진행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걸 뭐 하나하나 강의하기에 너무나 길어요. 왜냐면 흔히 얘기하는 직무 서술법만 하더라도 제가 자기소개서 특강에서 30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역량이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채널 검색하는 법 아시죠?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역량이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 자기소개서 재생 목록 있어요. 제가 이제 홈에 넣었거든요. 채널 홈에 가시면 그 중에 그것도 그냥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포장법.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금 저 서술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의 클립을 보셔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은 아까 쓰는 법은 되게 써머리로 한 거고, 이거 영상 한번 정주행하세요. 1.75배속으로 보면 아마 금방 볼 거예요. 1시간이면 볼 거예요. 어차피 이걸 잘 봐놓으면 지금 제가 GS 칼텍스도 이따가 강의를 할 텐데, 그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것만 감만 잡으면 이제 자소서 잘 쓰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감이 올 때까지가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이거와 유관된 지금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 잠깐 볼게요. 김영님. 개인적으로 제너럴 직군으로 뽑고 삼지망을 선택을 하니까 3번 핵심 역량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직무보다 산업 분야와 연결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건 직무라고 나와 있어요. 산업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희망하는 직무라고 나와 있죠. 일지망으로 쓰세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삼성이었나? SK였나? SK도 그랬던 것 같고, 삼성도 그랬던 것 같고, 이지망을 쓰는 데가 있어요. 금융권도 일부 있죠. 이지망 직무를 쓰는 데가 있는데, 그럴 때 자소서를 두리뭉실하게 쓰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거 위주로 쓰고, 어차피 배치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부서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면접 볼 때 전환이 됐다고 전화가 와요.
이게 직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그냥 두리뭉실보다는 그냥 여긴 노골적으로 직무라고 돼 있잖아요. 산업이 아니라. 그러면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제일 원하는 직무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김영님? 그게 맞아요. 두리뭉실하게 뭐 쓰면 안 돼요. 뭐 카드사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카드사의 이 직무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요 정도로 오늘 현대카드 마치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강의할 수는 없어서 그건 제 다른 클립을 보면서 감을 잡으시고 제가 팁 드린 걸로 쭉 한번 뼈대 잡고 정리하시면서 줄이고 압축하고 다음에 소제목 달거나 이런 건 이제 그 포장법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현대카드 커머셜 이제 자소서 분석 마쳤습니다. 자, 뭐 되게 어렵지 않죠? 1번 그냥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경험. 2번 목표 설정, 그다음에 열정 쏟은 경험. 그래서 배운 점. 3번 직무 역량. 이거 다예요. 되게 뭐 그 흔한 그런 자소서 문항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